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자, 제가 20년 넘게 그라운드를 지켜보며 온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한 패배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바로 승리가 불러온 경멸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인구 130만, 약체로 꼽히는 동티모르를 상대로 중국 22세 이하 대표팀이 거둔 2대1 승리. 이 승리가 자국 팬들 앞에서 차라리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희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가혹한 조롱과 냉소의 단계로 팬들을 내몬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이 기막힌 비극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대1이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U27이 주 우산 아시안컵 예선 첫 경기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이긴 경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탄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호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마리아나 제도를 상대로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스코어는 무려 14대 0.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한 골 한 골이 중요한 이 골득실 싸움에서 중국의 2대1 승리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오히려 전략적인 후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력함을 알리는 처절한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의 모든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경기 뒤에 숨겨진 세 가지 프로의 죄악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 바로 아마추어 수준의 실점입니다. 자, 문제의 실점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동티모르 공격수가 순식간에 파고드는데 중국의 수비 라인은 그냥 길을 열어줍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너무나도 여유롭게 슈팅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최악은 바로 저 측면 수비수입니다. 상대 공격수에게 너무나도 쉽게 돌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끝까지 따라붙어서 수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서 두 팔을 들고 심판에게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백입니다. 우리에게는 프로로서의 기본적인 집중력과 기술이 없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라고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저런 정신 상태로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 스타라는 이름의 굴욕입니다. 이 중국 대표팀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국 슈퍼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온갖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리그 일정까지 조정해가며 특혜를 받은 바로 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구 130만의 동티모르를 상대로 진땀을 빼는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겠습니까? 동티모르가 강한 것일까? 여러분, 이게 정말 동티모르가 강해서 던진 질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조롱입니다. 우리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상대가 강팀이었다고 믿는 편이 낫겠다는 극도의 비아냥이라고요. 이것은 기술의 실패를 넘어선 급의 굴욕, 바로 자존심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죄악, 눈물 대신 터져나온 팬들의 조소입니다. 실망감이 절정에 달하면 팬들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저 웃습니다. 바로 그 텅 빈 웃음이 가장 무서운 비판이죠. 한 중국 팬이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동티모르보다도 못한 조직력. 차라리 5대5 풋살이나 해라. 아이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11명이 뛰는 넓은 축구장은 너희들의 조직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둘째, 체력도 형편없으니 차라리 좁은 경기장에서 뛰어서 덜 지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11명이 뛰는 이 신성한 그라운드에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분노를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세 번째 죄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의 절정은 그라운드 위에서 나온 어이없는 실책이나 날선 비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팬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정점은 축구팀이 아닌 아직도 경기장에 남아있는 다른 팬들을 향해 던져진 한 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팀 경기 티켓 불매 운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아직도 저기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붕괴의 순간입니다. 팬들이 더 이상 팀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절망감이 너무나도 깊어진 나머지 어떻게 아직도 저런 치욕을 돈과 시간을 써가며 지켜볼 수 있는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공동의 믿음은 죽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품었던 집단적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 끝에 그들이 이 승리를 통해 손에 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략적으로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몬 꼴이 됐습니다. 호주가 14골을 몰아친 상황에서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골 득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승을 거둬야만 하는 스스로 만든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비극적인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팬들은 그동안 모든 감정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해서 끝없는 부진에 실망했고 결국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승리가 가장 잔인하게도 그들을 마지막 단계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바로 경멸과 조롱의 단계입니다. 이제 팬들이 외치는 국대 경기 그만하자는 말은 더 이상 홧김에 내뱉는 순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부끄러움에 너무나도 지쳐버린 사람들이 제발 이 치욕을 멈춰달라고, 그만 보여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애원이자 마지막 절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지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역설이죠. 이 모든 비극의 진짜 핵심은 그들이 경기에 졌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이겼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상대를 간신히 이긴 이 승리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거냐고요? 바로 어떤 유리한 상황이 주어져도 상대가 아무리 약체라 할지라도 그들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본질적인 무력함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증거 말입니다. 보통의 승리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희망의 불씨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으려 깜빡이던 그 희망의 마지막 재마저 두 발로 무참히 짓밟아 꺼트려버린 그런 잔인한 승리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축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들의 가슴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믿음의 잔재를 떠나보내는 그런 처절한 장례식 말입니다. 훗날 역사는 이 경기를 결코 승리로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관중석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함성이 싸늘한 조롱과 냉소로 완전히 대체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으로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기억할 겁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비극입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고 이것이 바로 저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승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국 축구 희망의 마지막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팬들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어질 그 어떤 전문적인 팩트 폭격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